안녕하십니까, 유수근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소멸시효와 관련해서 좀 비교적 어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권리가 없어진다는 거는 추상적으로 알고 계시는데 좀 정치하기는 모르시는 것 같아서 몇 가지 굉장히 복잡하지만 그 몇 가지만 제가 추려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법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시효 조문에 이제 시효가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그거는 이제 소멸시효나 뭐 취득시효 이런 것도 되는데 뭐 제척기간 뭐 여러 가지 그 다른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 지금 말하는 거는 권리가 없어지는 소멸시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형사 절차에서는 공소시효라고 하죠. 공소시효. 처벌할 수 있는 그 기간을 공소시효라고 하고, 공소시효가 경과되면 공소권 없음이나 그 다음에 공소기각이나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근데 지금 소멸시효를 이제 잘 보려면은 일단 소멸시효 요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멸시효의 권리인가, 그리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권리를 불행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해진 그 권리의 성질에 따라서 소멸시효 기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기간이 경과해야 됩니다. 요 세 가지를 잘 보셔야 되고, 소멸시효가 이 제도의 취지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있게 되면 일단 의무자는 권리자가 권리 행사를 안 한다는 것에 대해서 신뢰를 갖게 되잖아요. 이제 안 갚으라고 하네.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돈 달라고 안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신뢰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법적 상태가 굉장히 깔끔하게 매듭 지어지지 않고 불안전 상태로 되잖아요. 그래서 법적 안정성 이런 것에 기해서 소멸시효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소멸시효는 언제 진행하느냐, 그걸 소멸시효 기산점이라고 하는데, 이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시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지 되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이제 기산하게 됩니다. 근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고 하는 거는 이 법적 장애가 없어야 됩니다. 법적 장애가 없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변제기 있잖아요. 이제 갚아야 될 시기가 예를 들어서 연말까지 갚아야 된다 그러면 그간은 청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지나야지, 그 기간이 돼야 돈 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네가 뭘 하면 그때 이제 한다, 이렇게 해서 조건이 성취되어야 한다든지, 그런 법적 장애가 없어야지 되는 것이고, 단순히 채무자 주소를 모르겠다, 그리고 내가 권리가 있었는 걸 깜빡하고 그랬다, 행사 안 했다, 그리고 채무자한테 소송을 해본들 돈이 없을 것 같아서 권리 행사를 안 하고 있었다, 이런 사실상의 장애들은 소멸시효가 그냥 진행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잘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권리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가 불분명하고 미확정인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금 청구권 같은 경우는 보험 사고가 발생을 해야 보험금 청구권이 비로소 발생하고, 그리고 금액도 책정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보험 사고가 발생할 때부터 발생 시에, 교통사고가 발생 시에, 보험이면 사망한 시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기산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소멸시효는 이제 만약에 이제 권리 행사를 권리자가 상당 기간 안 하다가 갑자기 소장이 떨룩 날라왔다면, 피고 입장,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거 소멸시효 지났다고 반드시 주장을 해야 됩니다. 법원이 알아서 소멸시효 지났구만 하면서 그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장을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멸시효의 그 기간이 문제인데, 기간. 이 기간은 사실은 개별 법률마다 다 찾아봐야 됩니다. 다 찾아봐야 되고, 민법상으로만 민법상 것만 얘기하면 1년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3년짜리가 있고, 10년짜리가 있습니다. 자, 1년짜리는, 이거는 이제 그, 민법 164조에 규정돼 있고, 3년짜리는 165조에, 163조에, 그 다음에 이게 165조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사이트 들어가 보면 찾아볼 수가 있는데, 여기 3년짜리 중에서 제가 설명을 반드시 드려야 될 게 뭐냐면, 그, 1호가 있습니다, 1호.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을 지급 목적으로 하는 채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월세를 보세요. 월세는 1개월마다 내죠. 그러면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자 같은 경우도 보면 매달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1년 이내 기간, 1개월로 정한 금전 지급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별로 무분 대금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이자를 준다든지 만약에 3개월로 정했다. 그렇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1년 이내의 기간으로 3개월이잖아요. 그 정한 금전, 물건의 지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법에 정해진 거 아니고서는 10년입니다. 10년. 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인데 이 지금 3년짜리가 이자라든지 그다음에 월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이나 물건을 지급하는 목적으로 한 채권이기 때문에 3년의 관리비 있지 않다. 그리고 아파트 관리비 이런 것들은 3년에 걸립니다. 10년이 아니고. 그리고 이 10년은 이제 보통의 채권들을 말하고 이렇게 짧은 거라고 하더라도 재판을 해버리면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그 재판이라 하면 정식 소송도 있고 그리고 지급명령, 조정, 화해 여러 가지 그런 절차들에서 파산 절차, 회생 절차에 참가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게 되면 10년으로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살펴보셔야 되고 개별 법률을 잘 봐야 됩니다. 로또 같은 경우는 당첨되면 당첨금이 소멸시효가 1년이거든요. 그리고 상인 간의 거래나 상인과 일반인 간의 거래나 이런 것도 5년이고 그래서 개별 법률을 잘 보셔야 되는데 민법상에서 이 3년짜리 중에 이 1호에 대한 것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